네, 오늘 리뷰할 논문의 제목은 Direct Estimation of Differential Networks 논문이고요. 저자는 자오 시아이데이그, 히토니카이 젤리가 저자이고 바이오메트리카에 실린 논문. 그래서 논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들 한 4개 정도로 추려보면 지네틱 네트워크가 구조가 어떻게 두 가지 컨디션에서 다른지 그거랑 그다음 이제 프리시전 매트릭스의 디퍼런스를 통해서 디렉트리 에스티메이트 하는 방법 그리고 디렉트 에스티메이션은 인디비주얼 매트릭스가 스파르스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 그리고 허브 노드를 컨테인해도 된다는 점 이게 이 논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이고요. 이 논문의 스텝이 이렇게 7가지 스텝으로 되어 있어서 7단계를 통해서 이 논문을 쭉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인트로덕션, 그 다음에 프리비어스 어프로치들, 그리고 세 번째가 저자가 말하는 그 에스티메이션 방법이고, 네 번째가 이론적인 부분, 그리고 다섯 번째가 시뮬레이션, 그리고 여섯 번째가 리얼 데이터, 일곱 번째가 디스커션 세션. 인트로덕션 간단하게 보면 이 논문은 그 트랜스크립셔널 레귤레터리 네트워크에 관한 논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트랜스크립셔널 레귤레터리 네트워크가 뭐냐면 그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 네트워크로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유전자 전사를 조절하는 그런 요소들 간의 상호작용을 나타내주는 네트워크라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서 이 네트워크 자체보다는 네트워크가 그 질병의 상태에 따라서 어떻게 변했는지에 관해서 좀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 논문이 나온 거고 그리고 이 디퍼런셜 네트워크 분석은 유전자가 어떻게 인과관계를 갖고 있는지 이 디퍼런셜 에피스타시스 매핑을 통해서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하고 그리고 이 그래프 스트럭처 두 개의 컨디션의 그래프 스트럭처의 차이를 통해서 이 디퍼런셜 네트워크를 나타내 줄 수 있고요. 그리고 많은 경우에서 이 컨디셔널 디펜던시 릴레이션십이 매그니튜드의 차이에 좀 기인을 많이 하고 스트럭처에만 기인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논문에서 쭉 앞으로 나올 노테이션들 간단히 좀 정리해보면 피계 지인들의 익스프레스된 그런 네트워크를 다룰 건데 이제 XI랑 YI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노말 분포를 따르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델타 제로라는 건데 이게 프리시전 매트릭스의 차이예요. 그래서 이 디퍼런셜 네트워크를 델타 제로라고 한다. 라고 이 논문에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이 델타 제로를 디렉트리하게 에스티메이트하는 방법을 소개를 하는데 그전에는 이렇게 디렉트리 에스티메이트하는 방법 외에도 세퍼레이틀리하게 에스티메이트하는 방법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프리시전 매트릭스를 각각 구해서 이거의 차를 구하면은 이 델타 제로가 나온다라고 해서 에스티메이트를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이 경우에는 이 샘플 커버런스 매트릭스가 싱귤러하게 되면 이 인버스를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필요하게 됐다라는 게 논문에 나와 있었고 그 경우는 이제 하이 디멘셔널 세팅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조인틀리하게 이거를 같이 두 개를 에스티메이트 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그 방법으로는 그룹 라쏘, 그룹 브릿지, 그 다음에 퓨스드 그래피컬 라쏘라는 방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두 방식 모두 이 프리시전 매트릭스가 스파스해야 된다는 조건이 좀 필요로 했는데 이 얘기가 나온다는 건 이 논문은 필요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 트랜스크립셔널 네트워크는 이 허브 노드를 종종 이렇게 포함을 하게 되는데 이 허브 노드라는 거는 이 노드들이 서로 많이 인터랙트 한다 그런 노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브 노드가 있다라는 거는 이 네트워크가 스파스하지 않다라는 거를 의미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 소개되었던 조인틀리 에스티메이트 하는 방법 중에 퓨스드 그래피컬 라쏘라는 게 논문에서 나왔는데요. 이 그래피컬 라쏘를 좀 3개의 텀으로 볼 수가 있는데 맨 앞에 텀은 조인트 라이클리후드 그 다음에 두 번째 텀은 이제 람다 1이
페널티로 들어간 그런 텀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텀은 람다2가 들어간 텀인데, 이 람다1 같은 경우는 이 프리시전 매트릭스를 에스티메이트 한 거의 스파시티를 컨트롤 해주는 그런 파라미터고, 그 다음에 람다2 같은 경우는 그 엔트리들의 시밀러리티를 나타내주는 그런 파라미터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노테이션들이고요. 이 오메가 JKX, 오메가 JKY는 이 프리시전 매트릭스가 오메가로 표현이 되니까 이거의 엔트리라고 보시면 될 거고, 그리고 이 퓨스드 그래피컬 라소 같은 경우는 인디비주얼한 스파시티를 따로 요구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람다 1이 이제 0으로 가게 되면 이 프리시전 매트릭스 에스티메이트 값들이 스파스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걸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퓨스드 그래피컬 라소는 theoretical guarantee가 아직 theoretical guarantee가 필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저자가 얘기하고자 하는 그 direct estimation은 theoretical guarantee가 이미 되어 있는데, 이 fused graphical lasso는 이게 아직 보장이 안 돼서 그거 자기의 그 알고리즘을 좀 보이고자 좀. 그래서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그 알고리즘의 장점들 한 4가지를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인버스 코베런스 매트리스가 스펄스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이 세퍼레이트하게 이 인버스 코베런스 매트릭스를 구할 필요 없다라는 게 또 장점이고, 그다음에 당연하게도 이론적인 뒷받침이 되어 있다. 장점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허브 노드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도 디렉트 에스티메이션이 이제 퓨즈 그래피컬 라서나 혹은 세퍼레이트 에스티메이션보다 더 정확하게 좀 예측을 할 수 있다, 에스티메이트를 할 수 있다라는 게 이 논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알고리즘. 질문이 하나 있는데, 네. 그럼 여기서 말하는 proposed method가 뭐야? 디렉트 에스티메이션 메소드. 디렉트 에스티메이션 지금 어디 있어? 뒤에 이제 다음에 나올 건데, 아직 없구나. 네. 이제 어쨌든 이거의 차가 이제 델타인데, 그거를 바로 이거 따로따로 구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디렉트 에스티메이션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처음으로는 constrained optimization approach라고 해서 나오는데, 우리가 이 true 델타 제로, 이거가 이제 두 그래프들의 차이인데, 이거는 요 식을 풀면은 나오게 되거든요. 델타 제로는 이 식을 풀면 델타 제로는 인버스 코베리언스의 차로 나오게 되는데, 요거에 기인해서 센시블한 에스티메이션을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걸 풀면은 또 이 델타의 에스티메이션 값이 나온다라는 거에 이 저자의 생각이 출발이고요. 그래서 요 총 nx랑 ni의 미니 최소값이 p보다 작을 경우에 굉장히 많은 솔루션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델타 제로는 델타 제로를 정확하게 에스티메이트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푸느냐 하면은, 이 식이 나왔었는데, 이 식이 이제 인피니티 놈이 람다 n보다 작거나 같다를 최소로 만들어주는 이 델타를 구하게 되면, 이게 바로 저자가 얘기하는 디렉트 에스티메이션 방법인 거고요. 궁금한 게 하나 더 있는데, 네. 여기서 스파르스라고 자꾸 주장을 하는데, 이때 그 스파르스가 의미하는 바가 뭐야? 그 제로 엔트리가 좀 많은 경우 있어요. 로우 와이즈하게 필요한 거니? 아니면 전체적으로? 전체적 문제가 있네요. 그러니까 허브 노드 여도 상관없어. 델타 제로는 한 로우는 꽉 차 있고 나머지는 다 비어 있는. 그러니까 저자의 알고리즘, 저자의 방법은 허브 노드가 있어도 상관없다. 델타가. 네네네. 그래서 이게 이제 P by P 매트릭스가 되는데, 이걸 이제 시메트라이즈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또 표현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거를 바꾸면. 그러면 이제 크로네코 프로덕트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요 매트릭스의 사이즈가 P by P에서 P 스퀘어 by P 스퀘어로 바뀌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연산을 하기가 좀 컴퓨테이셔널하게 좀 컴퓨테이셔널 코스트가 좀 커진다라는 단점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모디파이드 한 게 이 방식. 네, 그래서 이 베타라는 벡터를 지정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델타 JK 그 추정한 델타 매트릭스의 엔트리들인데 이제 좀 어퍼 트라이앵글러 매트릭스에 해당되는 부분을 쭉 벡터로 이렇게 펼쳐놓은 그런 벡터를 좀 먼저 정의를 하는데 그래서 이 델타를 에스티메이트 하기 위해서는 이제 베타만 에스티메이트 해도 된다. 그런 의미로 이 베타를 정했어. 그래서 좀 차원을 줄이기 위해서 이 S라는 매트릭스도 정의를 하게 되는데 S는 P 스퀘어 바이 2분의 P 곱하기 P 플러스 1 매트릭스가 되는데 이 JK, JK랑 KJ, JK2일 경우에만 1로 놓고 다른 엔트리는 모두 0으로 해서 이 예시를 보게 되면 1111, 2112 이런 경우만 이제 1을 다 넣어주고요. 나머지 경우는 전부 0으로 뿌려줘서 이렇게 해서 좀 매트릭스를 간단하게 만들고자 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스펄스하게 만들기 위해서 S가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는 P제곱 곱하기 P제곱 꼴의 매트릭스였는데 이 S가 들어감으로써 2분의 P 곱하기 P 플러스 1 by 2분의 P 곱하기 P 플러스 1 꼴의 매트릭스로 줄여줄 수 있다. 그래서 이 델타 제로의 에스티메이트는 이렇게 또 두 가지로도 쪼개서 풀어낼 수가 있는데 이 위에 같은 경우는 이 다이고널 엔트리의 인피니티 놈이고 밑에 같은 경우는 다이고널 엔트리의 인피니티 놈인데 다이고널 엔트리는 2분의 람다 n으로 이렇게 한정을 해서 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질문 하나만 더 하면 네. S를 저렇게 간단하게 만들어내는 거는 컴퓨테이셔널 코스트를 줄이기 위해서인 거지? 네. 그거에 대한 근거는 뭐야? 어떻게 저런 식으로 줄일 수가 있는 거야? 어떠한 뭐 이론적인 근거나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줄였을 거 아니야? 네. 어떤 그 아이디어의 가 뭐야? 그냥 막 1로 두고 0으로 두진 않았을 거잖아. 네. 그거는 정확하게 그걸 모르면 제가 파악한 바에 보면은 그냥 시메트릭 구조가 있기 때문에 걔네들을 없어도 똑같은 구조를 줄 수 있게 설정만 하면 그럼 유니크하지 않는 거구나. 그 부분은 잘 모르겠어요. S랑 베타 가지고 시메트릭한 델타 제로를 수식했다는 거는 꼭 저렇게 두지 않아도 상관없는 거지. 가능하다. 그러니까 델타를 지금 베타로 파라프레이제이션 했는데 베타로만 이루어진 식을 만들고 싶은 거라서 똑같은 식이 되려면 중간에 S를 껴줘야 되는데 저렇게 생기면 식 베타도 좋아요. 알겠어. 고마워. 그리고 이제 그 에스티메이트한 식을 실제로 임플리멘트 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좀 변형을 줘야 된다고. 그래서 알패키지를 통해서 임플리멘트 하기 위해서는 이 fr이라는 함수를 정의를 해줘야 되는데 이 fr은 이 오프 다이고널 엔트리 인피니티 놈이 람다 n보다 클 때나 다이고널 엔트리 인피니티 놈이 2분의 람다 n보다 클 때 무한대로 다른 때는 0으로 놓게 되면 이 여기서 나온 이 3번 식을 좀 수정해서 임플리멘트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걸 바탕으로 시뮬레이션도 돌리고 리얼 데이터를 돌리고 그리고 이제 라그랑지안 어그멘티드 라그랑지안이랑 라그랑지안 파라미터들을 좀 추정하는 방식들이 나와 있는데 보통 라그랑지안이라고 하면 여기서 딱 끝나야 되는데 여기 뒤에 L2놈이 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페널라이즈드 파라미터, 페널티 파라미터 로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 U가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로 들어가 있는데, 네, 그렇고요. 이거를 업데이트하는 방식은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T1 이거 이니셜 밸류는 어떻게 넣는다라는 말. 그런 말은 못 보는. 랜덤하게 준다는 표현도 제가 본 거 아닌데 저는 못 본 것 같아요. 네가 생각하기에 뭘 줬을 것 같아? 뭔가 설정을 해야만 첫 시작이 가능한 거잖아. 네. 시뮬레이션에서는 어떻게 한다는 설명했지? 근데 시뮬레이션에서도 끝나고. 알겠어? 네, 그래서 이 디렉트 에스티메이션 어프로치를 한번 튜닝을 하게 되는데, 이 튜닝은 approximate AIC를 통해서 튜닝을 한다고 합니다. 그 approximate AIC를 로스 펑션을 활용을 해서 정의를 하게 되는데, 인피니티 로스랑 프로베니어스 로스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고요. 람다에는 이거를 미니마이즈 해주는 걸로 불러진다고 합니다. K 같은 경우는 effective degrees of freedom이라고 하는데, 트라이앵귤러 파트의 논제로 엘리멘트들의 개수라고 합니다. 추정된 델타에. 질문인데. 네. 그러면은, 그러니까 저 로스 펑션을 사용해서 업데이트하는 거랑, 아까 RPKG를 통해서 업데이트했던 거랑 두 가지 방식을 쓸 수 있다라는 말. 이거를 먼저 기반으로 해서 이거를 주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 뒤에 시뮬레이션이나 리얼 데이터를 주로 이걸로 다. 그러니까 그 어그멘티드 라그랑지안이랑 완전 다른 그냥 어프로치 뭐 이해하면 돼요. 그런 것 같아요. 여기는 이해가 되는데 이게 왜 나왔는지. 이거를 쓰질 않아요. 그 뒤에서 어그멘티드. 그거에 대한 언급은 따로 없었어. 이거에 대한 언급. 이론적인 배경이 나오는데 컨디션이 두 개가 나오고 이론 티오렘이 세 개가 나오는데 이 컨디션 1, 2는 이 디렉트 에스티메이션을 좀 더 좋은 퍼포먼스를 내게끔 해주는 그런 컨디션이라고 합니다. 컨디션 1 같은 경우는 스파시티를 좀 컨스턴트하게 제한을 해주는 그런 컨디션인데 보시면 트루 디퍼런스 매트릭스 델타 제로는 S에 논제로 엔트리가 있는데 더 트라이앵귤러 파트 있고 이 델타 제로의 L1은 M보다 작거나 같다. 근데 이 M은 P와 관련이 없는 그냥. 근데 이제 유전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컨디션이 그렇게 크게 많이 다르지 않다고 해요. 그래서 이 스파시티를 제한을 하는 게 좀 의미가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컨디션 같은 경우는 뮤추얼 인코헤런스 프로퍼티와 관련이 있는 그런 컨디션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뮤추얼 인코헤런스 프로퍼티보다 이 컨디션 2가 좀 더 복잡한 게 아까 그 에스티메이트 방법에 보면 프로네코 프로덕트가 들어가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매트릭스가 복잡해져가지고 이 컨디션이 조금 더 복잡한 컨디션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Mutual Equivalence Property라는 건 그래픽 클래스에서 쓰는 걸 말하는 거니? 그 뷰가 이제 그렇게 있습니다. 근데 그럼 제가 이해가 안 됐던 게 애초에 시그마 X 인버스랑 시그마 Y 인버스가 스팔스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컨트리뷰션이었죠. 근데 지금 컨디션 2에서 저렇게 제가 뮤추얼 인코헤런스를 잘 모르긴 하지만 저런 컨디션을 줘버리면 결국에는 그 시그마 X 인버스랑 시그마 Y 인버스가 어느 정도 또 스팔스해야 된다라는 어썸션 같은 말을 좀 제가 정확하지는 않고
18사면 유리한 것은 사실이지만 댄스하다고 해서 완전 언제나 만족하지 않는 것은 있지. 이거는 사실 정확한 지적이긴 한데 여기에서만 문제는 아니고 그래픽을 라쏘도 똑같은 이슈를 갖고 있고 라쏘도 똑같은 이슈를 갖고 있는 상황. 그래서 주장이 좀 과해 보이는 건 사실. 나도 하나만 더 물어보면 컨디션 1에 나와 있는 P가 네. 넘버 오브 컬럼에 해당하는 거니? 코베레스 매트릭스에? 엄청 적구나. 알겠어. 근데 왜 저게 P로 제한돼야 돼? P 제한 이런 게 무슨 뜻이죠? 저 S가 P보다 작아야 된다고 하는 거잖아. 왜? P가 전체 이제 행이니까 그거보다 더 적다. 그냥 그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어퍼 트라이앵글러 파트에서는 P 곱하기 P 빼기 1 나누기 2만큼의 원소가 있는데 그 중에 0이 아닌 것의 수가 S인 거고 그 수는 P보다 언제나 작아야 된다잖아. 그 기준점이 왜 P여야 돼? 그냥 그 증명에서 필요해. 그 증명에서 왜 필요해? 그러니까 테크니컬한 이슈 때문에 그랬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 왜냐하면 다른 이런 슈리티지 메소드들을 쓰는 것들은 사실 저기를 P라고 잘 두진 않잖아. 어떤 빅 OP나 뭐 어떤 스몰 OP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두는데 얘는 딱 박아놨으니 이게 나중에 해결을 할 수 있는 부분인지 아닌지가 궁금해서. 사실 저건 엄청나게 센 조건인 거잖아. 그러면 증명을 안 받다면 뒤로 계속 발표해줘. 네. 그리고 이제 thresholded 버전을 계속 뒤에 시뮬레이션이랑 리얼 데이터에서 좀 쓰게 되는데, 그래서 이 thresholded estimator를 먼저 정의를 해요. 우리가 이제 델타 햇을 계속 찾아왔는데, 그래서 이제 타우 n을 이제 r침자를 해서 이 성분의 절대값이 타우 n보다 클 경우에만 에스티메이트를 하는 그런 에스티메이터를 정의를 해주게 되고요. 그리고 사인 펑션을 한번 돌려서 이제 m이라는 벡터를 이 m이라는 벡터 안에 1이랑 마이너스 1 이렇게 들어가게 이 m이라는 벡터를 만들어주게 되는데, 이 벡터들은 이제 디오렘에서 나오게 되고 뒤에 디오렘 두 언내시면 되는데, 이 thresholded 버전을 쓰는 이유가 이제 디렉트 에스티메이터 델타 햇의 thresholded 버전이 델타 제로의 서포트를 잘 리커버하기 때문이라고. 왜가 자꾸 빠져가지고 물어보게 됐는데 왜 잘 돼? 그러니까 뒤에 시뮬레이션이랑 리얼 데이터 할 때 threshold를 엄청 작게 잡거든요. 0.600 이런 거 잡는데, 이제 그거와 가까운 값은 이제 노이즈라고 취급을 해서 0이라고 취급을 하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보다 크면은 좀 살리고 그거보다 좀 작은 것들은 그냥 다 그거는 알겠는데 네. 진짜 이 저자의 마음은 알겠어. 근데 그거를 함부로 할 수는 없잖아. 그 리치도 똑같은 방법으로 thresholded 하면 라쏘만큼의 효과가 나겠지만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잖아. 여기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냐, 그 아이디어가 궁금해서.
있어요. 그래서 이 디오렘 1은 이 트레숄드에 관한 디오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트레숄디드 디렉트 에스티메이터는 델타 제로의 서포트를 높은 확률로 커버하고, 이제 여기 보시면 아까 사인 펑션으로 정의된 이 벡터도 이제 트레숄디드 버전은 트루 디퍼런셜과 완전 같게 되는데 이 넌제로 엔트리의 사인까지 커버한다라는 그런 내용의 디오렘입니다. 그래서 이 트레숄드를 여기 보시면 약간 튜닝 파라미터처럼 취급을 해서 이 뒤에 시뮬레이션도 돌리고 리얼 데이터. 저 요즘 궁금했던 게 제가 펜딕스까지 안 봐가지고 타우 왜 타우 n이라고 노테이션을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n에 디펜드한 느낌의 파라미터인지가 그다음에 저기 확률 말할 때 8p 이거 마이너스 t승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뭔가 tn이 뭐 어떻게 t로 수렴하는 느낌인 건지 뭔가 워크바운드인지 워바운드인지 모르겠어가지고 그게 잘 모르겠거든요. N은 여기 NX라 유나이가 있어서 N이 들어가 있는 NJ인 거. 그냥 그래서 특히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럼 저 probability는 n이 무한대로 가면 1로 수렴을 하는 거니? 그렇지 않을까요? 네, 어떻게 그래? 일단 P 자체가 이제 소수 값은 아니니까. p가 지금 number of column이라고 하지 않았니? 네. 그러면 타우가 0으로 만약 수렴한다고 하면 1 빼기 8이잖아. 근데 역시 타우의 정의가 어디 있는지 알지? 그걸 보는데 타우에는 그거 이상인 걸 부족합니다. 타우에는 threshold로서 지금 타우 n에 대한 값을 스페시파이하는 게 theorem 1에 있는 이퀄레이션을 이전에는 타우는 그런 데피니션을 되게 타우라는 게 그냥 threshold라는 걸로 디파인을 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값에 대한 거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theorem 1에서 이거 이상이면 이라고 스테이트를 하는 게 더 약간 구체적인 컨디션으로 처음 등장하는 타우가 타우예요. 이해가 네, 그런 거. 그냥 타이포가 맞죠. 페이퍼의 theorem 1의 맨 마지막 그 probability at least 1 minus 이 부분에 exponent로 들어간 타우 이전에는 전부 타우예요. 모기성만 우리 알겠죠? 타우 그 부분만 타입. 그 n이 커지면 커질수록 만약에 말씀드린 것처럼 타우가 0으로 가면 이상해질 수 있는. 근데 그거는 저자가 계산을 제대로 가로를 씌워놨어야 되는데 가로를 안 씌워서 이 문제 같아서 여러 가지 타이포가 있었을 거고. 그러면 결국 저 프로버빌리티는 N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그러니까 N이 무한대로 가면 저 셀시울드는 굉장히 작아도 잘 작동을 하겠지만 저 프로버빌리티는 타워가 커져야 좀, 그러니까 타워가 작아 어떻게 되는지 커져야 되는 거죠. 커져야 되는 그러니까 N에 관계없이 무조건 저 셀시울드가 크게 될 수 있는 포퓰레이션에서 뭐 해석을 하면 맞는 해석일까요? 근데 이 저자는 시뮬 돌릴 때나 데이터 돌릴 때 타우를 0.0001 혹은 0.00 n이 무한대로 가면 타우 n이 0으로 수렴하는 게 직관적으로는 맞을 것 같거든. 그 부분은 우리 발표 끝나고 계속 디스커션 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이제 이 디오렘 2랑 디오렘 3는 이제 프로베니어스 놈과 인피니티 놈이라는 차이가 있는데 이 두 개의 시오렘은 똑같이 이제 1-8p 이제 -1000 이거의 확률을 따른다고 해요. 프로베니어스 놈에 들어간 디렉트 에스티메이트랑 트루 디퍼런셜의 프로베니어스 놈이 이러한 제한을 가진다. 라는 게 디오렘 2의 내용이고 디오렘 3는 여기 인피니티 놈이 걸렸을 때 이러한 제한을 가진다. 라는 게 디오렘 3 내용인데 이 1부터 3까지는 전부 이제 허브 노드가 있을 때에도 작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디오렘을 적용했고요. 시뮬레이션 부분에 들어가는데 시뮬레이션 세팅은 이제 저자가 얘기한 디렉트 에스티메이션이랑 그다음에 아까 처음에 나왔던 퓨스드 그래피컬 라쏘랑 그다음에 세퍼레이트 에스티메이션이 세 개를 비교하는 시뮬레이션이고요. 데이터는 이제 P가 40, 60, 90, 120일 때를 뽑았고 그다음에 노말 분포를 따르는 게 있는데 이제 민이 모두 제로인 또 NX랑 NI는 100을 세팅을 했고 그다음에 리얼 네트워크를 최대한 이제 모방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이 인버스 코베리언스 매트릭스의 엣지들의 개수를 10분의 P 곱하기 P-1으로 이렇게 주었는데 우리가 노드가 n개라고 하면은 전부 엣지들의 개수가 이제 n 콤비네이션 2라서 그거의 20%가 이제 이 10분의 P 곱하기 P-1이기 때문에 좀 상대적으로 스팔스하게 됐다라고 그렇게 저장하는 기술을 해놓고 그다음에 이 파울러 디그리 디스트리뷰션을 따르는 그런 세팅을 했다고 하는데 이 파울러 디그리 디스트리뷰션이 노드의 디그리가 통계적인 디스트리뷰션이 파워로를 따른다고 해서 이런 디스트리뷰션을 놓았다고 합니다. 이 파라미터는 true보다서 이 경우에는 허브 노드를 유도한다고 해요. 이렇게 세팅을 주면. 그래서 이 허브 노드가 있다는 거는 non-sparse하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세팅을 또 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각 방법들은 앞서 말씀드렸던 approximate ARC를 적용했고 250번 돌린 시뮬레이션 그 커브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 실선 같은 경우는 thresholded direct estimator 그 저자가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dashed line은 thresholded fused graphical loss인데 이제 람다 1이 0인 그 다음에 점 찍힌 거는 람다 1이 0.1인 커브인데 X축은 true negative고 Y축은 true positive라고 해서 true positive는 이 실제 디퍼런셜의 성분이 0이 아닐 때 이제 추정한 에스티메이트 성분도 0이 아닐 비율 그다음에 true negative는 실제 디퍼런셜이 0일 때 추정한 에스티메이트 성분이 모두 0일 때 true negative 비율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보시면 그 separate estimator도 세팅에 들어갔었는데 빠져있는 게 separate estimator는 플러시 아예 되지가 않았죠. 성능이 좋지가 않아서 그래서 빠져있는 거고 보시면 true negative는 이제 관계없이 처음에 true positive만 이렇게 올라왔다가 결국에는 전부 다 이렇게 만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A 같은 경우는 P40, B는 60, 90, 120인데 P가 커질수록 좀 이제 리니어한 꼴로 이렇게 변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50번 시뮬레이션 돌렸을 때
이 true discovery rate의 average 값을 기록해 놓은 테이블인데요. 이제 앞에서는 true positive랑 true negative를 이제 다뤘는데 여기서는 estimate한 값이 0이 아닐 때 이제 true 값이 0이 아닐 때의 비율이랑 estimate한 값이 0일 때 true의 값이 0일 때의 비율이 이제 각각 true discovery rate랑 true negative discovery rate인데 이 표에는 true discovery rate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시면 맨 앞에 게 thresholded estimate고 두 번째 게 fused graphical lasso thresholded 맨 끝에 게 separated estimate인데 separate 같은 경우는 거의 추정을 제대로 못한 걸 알 수 있고 이렇게 보시면 direct estimate 같은 경우는 infinity norm 값이 p40, 60일 때는 크다가 이제 90, 120일 때는 프로베니어스도 좀 더 크게 결과가 났고 fused graphical lasso 같은 경우는 전부 infinity norm일 때 좀 결과가 좋게 나왔습니다. 네. 이 threshold 아까 얘기했던 threshold가 이 두 방식에서는 0.0001로 세팅이 되었고 이제 separate estimate 같은 경우는 0.0002로 세팅이 되었다. 그리고 이 테이블에서는 true discovery rate만 나와 있는데 true negative discovery rate 같은 경우는 이 direct랑 fused graphical lasso 모두 100%로 가서 따로 기록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건 이제 average estimation error에 대한 값인데 이 average estimation error 같은 경우는 스트럭처가 아닌 magnitude, 엔트리들의 magnitude에 의존하는 값이라고 해요. 보시면 확실히 separate estimate 값은 에러가 엄청 크게 나온 걸 알 수 있는데 이제 fused graphical lasso 같은 경우는 막 그렇게 저자가 얘기한 거랑 그렇게 차이는 없지만 그래도 이게 좀 이론적인 뒷받침이 되고 해서 이게 더 우수하다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저 매그니튜드에 대한 그걸 계산할 때도 스레시홀딩을 시키고 계산. 이제 여기 테이블 보시면은 여기는 타워 n이 들어가 있는데 타워가 안 들어가. 이제 마지막으로 리얼 데이터에 왔는데 이 데이터 같은 경우는 3, 4기 난소암 환자들에서 뽑아낸 거라고 하는데 C1부터 C6까지 분자 6가지 타입이 있다고 해요. 그거에 기인한 거고 그냥 모델 같은 경우는 direct estimate랑 fused graphical lasso를 사용을 했는데 5번 이퀘이션이 어떤 거냐면 이 approximate ARC인데 이거를 활용을 해서 로스 펑션 인피니티 로스를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면 아까 인피니티 로스가 시뮬레이션에서 좋게 나왔기 때문에 이걸 활용을 했고 모두 0.0001로 threshold를 시켜서 진행을 했습니다. 보시면 이 그림이 최소 하나의 엣지를 포함하는 진이나 두 서브타입 간의 파셜 베리언스 차이가 있는 경우에만 이렇게 그림에 포함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이 검은색 엣지는 컨디셔널 디펜던시 그 서브타입 C1에서 C2나 C2부터 C6까지 컨디셔널 디펜던시가 인크리스하는 방향이고 그 다음에 이 회색 엣지 같은 경우는 감소하는 방향이라고 합니다. 컨디셔널 디펜던시 그걸 보고자 이렇게 만든 거고 그리고 이 아까 여기서 C1부터 C6까지 몰리큘러 타입이 있다고 했는데 C1이 좀 더 난소함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그런 거를 보이기 위해서 이 디퍼런셜을 보여서 어쨌든 그런 그래프고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A 같은 경우는 디렉트 에스티메이터에 관한 그런 적인데 이 두 개가 좀 주요한
노드라고 결과가 나왔고, 이 두 개의 허브진이 치료에 내성이 있고 위험한 그런 유전자라고 하고, 그 다음에 퓨즈드 그래피컬 라쏘를 통해서는 요 노드가 발견이 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요게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를 이 두 개의 추정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separate estimate 한 값인데 완전 난잡하게 나와서 거의 사용할 수 없죠. 이렇게 나왔고, 이 밑에 세 개 같은 경우는 다른 거에 관한 디퍼런셜인데 디렉트 에스티메이트 방법을 통해서는 BRRC3랑 그다음에 TNFSF10 이게 좀 허브 노드 한다라고 나와 있었고 근데 이 TNFSF10 이게 좀 중요한 theoretical 테라피적으로 좀 더 중요한 그런 노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디렉트 에스티메이트는 이걸 잡아냈다라는 게 이 결과고요. 퓨즈 그래피컬 라쏘는 BIRC3만 공통적으로 이렇게 뽑아냈고, 그 다음에 여기는 separate estimate 값이 없는데, 그거는 진짜 아예 쓸 수가 없어서 안 넣었다고 저자가 써먹고, 그 다음에 F 같은 경우는 이 fused graphical 라쏘인데, 이 direct estimate 값과 동일하게 9개 엣지를 주기 위해서 좀 튜닝을 한 그런 fused graphical 라쏘 결과인데, 여기서는 람다1을 0으로 줘서 그렇게 분석을 진행했고, 그 다음에 이 PRK 저거 이게 좀 주요한 그런 노드로 결과가 나왔는데 이것 또한 또 중요한 진이라고 합니다. 그 노드가 찍혀있기만 한 거는 뭔지 혹시 설명이 되나요? 엣지 없이 그게 찍혀만 있는데 여기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최소 두 서브타입 간의 파셜 베리언스 차이가 있는 경우에만 이렇게 찍혀있는 주요한 차이가 있는 상황에서 들었어요. 그걸 찍혀있는 상태에서 엣지까지 있으면은 더 시그니피컨트하게 크다. 네, 그래서 디스크션인데 이 진 익스프레션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관찰해서밖에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구조를 좀 추정하기가 좀 힘든데 그래서 이 디렉트 에스티메이트 방법을 통해서 좀 더 간편하게 추정할 수 있었다는 점이 이 논문의 핵심 논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이고요. 그 다음에 이 인터벤셔널 데이터가 들어갔을 때 어떻게 이거를 좀 발전시켜 나갈지가 논문의 과제고, 네트워크가 변화가 큰데 이 구조 자체가 작을 때도 좀 추정하기가 힘들다라는 게 단점이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가 이제 여러 가지 컨디션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보다 큰 어떤 여러 개의 컨디션이 있을 때 이거를 전부 다 비교하는 거는 시간 낭비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는 게 또 하나의 과제입니다. 그래서 발표가 마무리됐습니다. 배웠습니다. 발표를